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난 주말 미국 전역은 이 아폴로 10으로 달 착륙 50주년 기념 행사로 떠들썩했죠. 네. 전 세계가 들썩였는데 이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서 우리나라도 이제 달 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한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에 좀 차질이 생겼다. 이런 지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요. 이 문제 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도로도 전해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달 탐사 계획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 달 탐사 계획은 크게 이제 달 궤도선과 착륙선으로 나뉘는데요. 예. 이제 궤도선이라는 거는 달의 주위를 돌면서 탐사 활동을 하는 우주선을 말하고요. 예. 착륙선은 말 그대로 달 표면에 착륙하는 우주선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아폴로 11호를 예로 들면은 이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달에 착륙을 했잖아요. 그때 네. 이그로를 타고 착륙을 했는데 이 이그로 같은 걸 우리가 착륙선이라 부르고요. 네. 그다음에 그 나머지 한 명의 우주인이었던 그 콜린스는 달의 궤도를 돌면서 이들을 기다렸었잖아요. 네, 착륙하진 그때 이제 않았죠. 콜린스가 타고 있던 우주선이 사령선인데 이런 게 일종의 궤도선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달 탐사 일정이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바뀌어 왔다고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달 탐사 계획에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예.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인데요. 원래 이 달 탐사 계획은 노무현 정부에서 수립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계획은 달 궤도선을 2020년에 발사를 하고 2025년에 달에 착륙선을 발사하겠다. 네. 이게 원래 목표였는데 이 계획이 박근혜 정부 때 들어서면서 좀 앞당겨져요. 그래서 2017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를 하고 착륙선은 2020년에 보내겠다. 3년하고 5년이 각각 앞당겨진 거죠. 네. 근데 이게 예산 뭐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인해서 궤도선은 다시 2018년으로 수정이 됐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다. 이게 무리하게 앞당겨진 거니까. 그래서 궤도선은 원래대로 2020년에 발사하겠다. 이렇게 변경이 된 거였고 착륙선은 우리 기술 수준을 보니까 한 2030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2030년까지로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정이 바뀌어 오니까 정권 홍보성 사업으로 우주 분야를 이용한다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논란이 불거진 것은 달 궤도선입니다. 어떤 논란인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달 궤도선의 총 중량에 변화가 생겼다 이런 것 때문인데요. 네. 원래 이 궤도선은 이렇게 고해상도 카메라 등 탑재체 한 6개 정도를 싣고 예. 우주로 이제 올라가게 돼요. 이 탑재체하고 연료 탱크를 다 합치면은 애초 우리가 예상했던 달 궤도선의 총 중량이 한 550kg인데 네. 이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이 무게가 680kg 훌쩍 넘어선 거예요. 많이 네. 넘어갔네요. 이제 무게가 늘어섰으니까 이거를 이제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데가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인데 예. 이 연구원 내부에서 이제 의견이 엇갈린 거죠. 예. 이 중량이 늘어났으니까 원래 이게 궤도선의 임무 기간이 1년인데 예. 1년 동안 임무를 할 수가 없다. 현재 상황으로는 무게가 늘어난 만큼 임무 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의견이 하나가 제시가 된 거고 또 다른 의견은 뭐 중량이 늘었지만 1년 임무 수행하는 데는 뭐 별 무리가 없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예. 서로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까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이 점검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1월부터 이거를 조사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에 달 궤도선을 보내야 하는데 지금 중량 차이 때문에 차질이 생긴 거군요. 그럼 이 평가단이 어떤 결론을 내냐에 따라서 달 궤도선 발사 일정이 좀 연기될 수도 있겠군요. 뭐 사실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유영민 장관이 이 달 궤도선 발사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네.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이 유 장관은 지난 22일 이제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 이 현재 점검평가단의 검증이 마무리 단계, 곧 검증 결과 나올 건데 곧 예. 나오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 좀 도전적인 일정을 줄 수도 있다. 뭐 그에 따라 원래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거는. 예. 이제 유 장관은 여기 덧붙여서 지난 정부가 무리하게 앞당긴 달 탐사 일정을 원래 계획대로 늦춰놨는데 네. 중량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설계를 다시 해야 하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예산이나 기간, 인력이 늘어나는 등의 변동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뭐 평가단의 점검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뭐 일정 변경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과기부는 평가단의 최종 점검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달 탐사 사업 개혁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이제 뭐 추진해 나가겠다. 예. 또 이런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이 달 궤도선과 관련해서 이 최종 설계를 확정하는 상세 설계 검토 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9월에 열렸어야 됐어요. 근데 작년에요. 아직까지 열리지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과학계 내부에서는 이 평가단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이 달 궤도선 일정 변경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우세한 양상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처럼 한국은 달 궤도선 발사 일정을 놓고 여러 가지 잡음이 일고 있는데 미국은 2024년 아르테미스 계획의 첫 단추죠. 이 아르테미스 1 계획을 밝혔다고요. 그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그 아폴로 50주년 기념 뭐 그 행사 자리에서 예. 이 같은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네. 일단 펜스 부통령은 그 미국의 항공 우주 기업이죠, 그 로키드 마틴. 네. 이 로키드 마틴이 그 오라이온 우주선을 제작을 하는 회사인데 이 우주선의 제작이 완료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오라이온 우주선은 그 아르테미스 달 탐사 계획에 쓰일 우주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 아폴로 계획의 그 아폴로 우주선이랑 같은 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아르테미스 1 계획은 이 오라이온 우주선을 이용을 해서 내년 여름쯤에 달 궤도에 네. 이 우주선을 보내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 계획은 우주인이 참여하지 않고 무인으로 아. 진행이 될 예정인데 네. 이 오라이온 우주선의 어떤 비행 성능, 우주 성능 같은 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어. 뭐한 테스트 차원에서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아르테미스 1 이후에 2, 3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임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르테미스 2, 3 계획이 이 1이랑 다른 점은 1은 무인 탐사고 예. 2부터는 이제 유인 탐사 계획이 되는 사람이 거예요. 타는군요. 네. 그래서 아르테미스 2는 이제 그 우주인이 탑승을 하는데 예. 달에 착륙을 하진 않고 달 궤도까지 우주인을 보내겠다. 어. 이게 아르테미스 2 계획인 거고요. 예. 근데 아르테미스 3 계획은 우주인이 직접 탑승을 하고 또 착륙도 시키겠다. 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의 어떤 본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겠군요. 2024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예. 그 아폴로 이 경우에도 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했잖아요. 근데 아폴로 1호부터 10호까지 그 이전에 계속 달 궤도까지 보내는 그런 연습을 좀 했었어요. 네. 이번에 그 아르테미스 계획도 이 3가 본 계획이라면 예. 1, 2는 이제 그거를 위한 어떤 좀 테스트라 이런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말씀하신 오라이온 우주선 모듈이 승무원 모듈과 서비스 모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승무원 모듈은 실제로 이제 승무원이 탑승하는 공간을 말하거든요. 예. 이 공간에 타서 이 우주선을 조종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서비스 모듈은 그 승무원 모듈 밑에 달려 있는 부분인데 예. 이 부분은 연료하고 전력 등을 공급하는 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능이 다르군요. 예. 그래서 승무원 모듈은 이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라는 그 항공우주업체가 제작을 한다. 예. 앞서 설명을 했고요. 이 서비스 모듈은 미국 회사가 아니라 유럽의 에어버스사가 제작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오라이온 이 우주선 자체를 이 나사하고 그 유럽 우주항공 그 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네. 만들기로 해서 각각 이 역할을 분담을 한 거죠. 이 예. 유럽이 이제 맡고 있는 이 서비스 모듈도 제작이 완료됐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한 9월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로 이게 또 운반돼서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이 서비스 모듈이랑 이 승무원 모듈을 결합하는 그런 게 진행이 됐고 예. 지금 이제 물리적인 결합까지 망친 상태인 거죠. 마쳤군요. 그럼 이 아르테미스 1 임무를 위한 오라이온 우주선의 제작은 뭐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뭐 같은데.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그 2024년까지 달에 우주인을 착륙시키는 계획뿐만 아니라 또 2028년까지도 계획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2024년은 달에 이제 우주인을 보내겠다. 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여성 우주인을 포함해서 이번에 보내겠다라는 예. 계획이 있고요. 사실은 나사의 계획은 2028년까지로 잡혀 있는데 네. 2024년에 달에 우주인을 보내고 이후에 2028년까지 달에 이제 우주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뭐 만들겠다 이런 좀 거주하겠다는 계획까지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와중에 그 도중에 달에 있는 그 자원을 좀 활용하는 그런 연구, 그다음에 달에 대한 어떤 과학적 원리를 밝히는 그런 뭐 연구도 진행을 하겠다 네. 이런 계획을 담고 있는데 결국 이 아르테미스 달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달을 발판으로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 유인 화성 탐사를 위한 어떤 전초 기지로 달을 활용하겠다. 네. 뭐 이런 계획인 거죠. 이 계획 자체가.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더 미국의 상황이 부러워지면서도요. 한국의 달 탐사 계획 일정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